마지막을 이상호 교수님한테 넘겨서요. 마지막 이 인증원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증원의 인증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성호라고 합니다. 인증원 입장에서 비대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좀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증 제도나 인증 기준하고 기준 관점에서 일단 비대면 이전에 경영교육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그 학습 목표하고 성과 기준이라는 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의 혁신을 얼마나 하느냐, 교육 컨텐츠를 얼마나 혁신하느냐, 이런 관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실사제도 한해서 각 학교를 방문을 하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가 있습니까? 자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항상 CQI 보고서라고 해서 교육 개선 보고서를 계속 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뭔가 교육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원 초창기 시절에는 인증원의 많은 지표들을 채우면은 경영학과가 학교 내에서 경영학 교육에 관련된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증원의 초창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알고 있듯이 소위 말하는 인증의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경영교육 인증뿐만이 아니라 소위 AACSB랑 에퀴스 모든 인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한국 최고의 대학을 경영대학이 선언한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박영렬 원장님, 그 다음에 그 정구현 이사장님이 어떠한 미니멈 경영교육 스탠다드가 아니라 인증원의 포지션 자체가 실체적인 경영교육 혁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강조하신 게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세미나를 해왔고, 제가 우연치 않게 2018년도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그때 그 회장을 하셨던 고려대 이두희 교수님을 잘 설득을 해서 2018년에 한국경영학회 메인 토픽을 경영교육 대혁신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책도 나오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영명 교수님도 잘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내년에 박영렬 원장님이 또 경영학회 회장이 되시면서 이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체는 앞으로 이제 인증제도가 이러한 비대면 혁신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최종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코로나 비대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경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무크도 강좌를 개발을 했었고요. 무크 강좌에서 수선 예산이라고 나와가지고 또 바꾸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되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그러다 우리 경영학 교육 인증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아까 그냥 오픈 강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코세라라는 그 플랫폼하고 edX 플랫폼의 파워 자체는 말로만 들었지만 제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박사 학위를 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UI, UC, MBA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지만 옥수수 저기 밭에 있어가지고 MBA가 완전히 쇠퇴하는 과정에서 UI, UC가 오프라인 MBA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온라인 MBA로 가져가면서 많은 거를 혁신을 했는데 또 happen to be 디지털 마케팅이 코세라에서 넘버1 코스펙으로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과제를 안 하고 이랬을 때는 들어가서 1000강 정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좀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만든 무크 강좌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가져갔느냐? 우리는 무크가 너무 무겁게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리노이 강좌를 딱 들었더니 진짜 핵심이 디렉트하게 들어옵니다. 강의에서는 정말 핵심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무크로 찍으면 1시간 할 얘기를 15분, 20분 만에 끝내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아마 미국 교수들의 푸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은 항상 에비던스 내지는 theory based 컨텐츠가 들어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따끈따끈한 사실은 자기 분야에서의 리서치의 얘기를 사례랑 연결시키면서 강의가 뚝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일반적으로 뭐 동아 비즈니스 리뷰나 아니면 이러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케이스로 던지는 거에 비해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리소스가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석박사 과정이 미국 완벽하니까 20분 강의하고 한 80분을 토론 시간과 과제 시간으로 해서 방을 한 강좌당 한 10개씩 쪼개서 소수의 토론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웨이트를 2대8 정도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디지털을 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느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습. 이걸 어떻게 과연 가져가실 건가. 거기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학기 트라이 했던 게 뭐냐면 팀플을 하되 발표를 시리즈로 가져가가지고 한 팀당 한 4번씩 발표를 하게 하고 피드백을 밀착으로 줬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밀착으로 주고 나 혼자만의 피드백이 아니라 그 동료들이 피드백, 자기 팀 빼놓고 피드백을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의 피드백과 동료의 피드백과 그 다음에 점수와도 투자 형식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는 10억을 나눠주고 팀에다가 투자를 해봐라. 두 번째 발표 때 20억, 세 번째 발표 때 30억, 네 번째 발표 때 80억까지 가져갔었어요. 물론 점수화로 바뀌었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한 밀착된 피드백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뭔가 사실은 줌 세팅이지만 뭔가 소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늘 그 한양대학교의 신현상 교수님의 강의는 사례 공유는 우리 강 교수님도 지난 한 1년 전에 그렇죠? 그 어떠한 사례 방법론 강의했듯이 1년 만에 다시 들었는데 그게 확장 더 발전이 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한양대학교 리빙랩도 얘기를 듣고 연세대학교 MBA, 과천대학교 케이스 이렇게 다 들었는데 요새 좀 정리하고 있는 혁신, 영양교육 혁신의 프레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 4분, 그러니까 가로축은 how to deliver의 혁신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학 협력에 의한 거, 현장 강강이나 실습을 하는 거, 새로운 교수법, 뭐 PBL이 됐든, 플립트 러닝이 됐든, 맨머신 인테그레이션이 됐든, 유튜브 스튜디오가 됐든, 저는 나름대로 how to deliver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축은 컨텐츠 내지는 what to deliver. 과연 어떠한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던질 것인가.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AI, 앙트로프로너십, 뭐 4차 산업 이러한 새로운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3, 4분면이
뭐냐면 CQI예요. 그러니까 as is 경인원의 혁신을 인증 기준에 담는 정도가 3번 정도죠. 그러니까 1번 방식의 그냥 개선. 그러니까 교육 개선 보고서라 그러지 교육 혁신 보고서라고는 안 그럽니다. 3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마음대로 클래스파이를 해도 죄송하지만 한양대학교의 사회혁신 같은 경우에는 일사분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how도 다르면서 what도 달라지는 내용까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UI, UC 내용이나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루트가 2번을 가면서 1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4번으로 가면서 1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교수 차원에서는 4번으로 들어갔다 1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가까운 교수들끼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리노이의 UIUC의 디지털 마케팅.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 교수들끼리 뭔가 how를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자꾸 집어넣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일사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뜻이 맞는 교수들, 경영학과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들, 융합적인 교수들이 무엇을 그냥 떠들면서 뭐 해볼까? 한양대학교도 제가 보기엔 그걸로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 뭐 프로젝트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스타트가 될 거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문화를 조성해주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밀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일사분면이 사실 새로운 경영 교육 미래의 창출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2, 4분면이 reposition today's business education 그렇죠? 1, 4분면이 create the future of business education 이 정도로 해서 경영교육 인증원도 교육혁신을 강조했듯이 인증에서도 앞으로는 2, 4하고 1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그쪽에 있는 학교들을 잘 케이스를 정리를 하고 장려하고 그 다음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증 제도랑 스코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증 사업단 단장을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의 김종우 사업단장님이 완전히 그 인증 기준을 완전히 토탈 리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완전히 바꾸고 있는 식으로 돼 있어서 내년부터 공청회를 하실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같이 한번 들어가서 혁신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스탠다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해서 한번 체크하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 토론 이슈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